5월은 가정의 달이죠. 네, 가정의 달 5월의 마지막 주에 돌아온 디디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디디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무슨 영화를 할지를 안 골랐다가 댓글로 버닝을 할 거라고 남겼는데요. 버닝, 사실 디디님께서 고르신 영화입니다. 맞아요. 제가 이창동 감독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한국에서 유명한 감독이잖아요. 근데 한 번도 그분 영화를 본 적이 없다가 그 영화가 좀 입문하기도 좋고 제일 좋다라고 해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버닝을 한번 봤습니다. 그분을 좋아하는 팬인 그 사람이 버닝 되게 괜찮다 하셔가지고 봤었어요. 그래요? 어떤 이유로 입문하기 쉽다고 했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버닝 너무 좋았다고 자기도 처음에 그걸 봤는데 뭐 재밌었다고 했었나? 뭐 다른 사람들도 봤을 때 좋아했다 그러시더라고요. 좋습니다. 저는 옛날에 그 영화 개봉했을 때 한번 보고 그리고 이번에 다시 봤는데 또 다시 보니까 또 재미가 있더라고요. 오, 그래서 좋아요. 네, 추천받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사실 그 포스터의 분위기나 광고로 봤을 때나 되게 어둡고 조용하고 좀 그런 내용일 줄 알았어요. 잔잔하고. 근데 엄청 집중되고 다음에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지? 뭐야 하면서 계속 집중해서 보게 됐어요. 영화가 꽤 길지 않아요, 그거? 2시간 반? 맞아요. 꽤 길었는데 재밌게 봤었어요. 그러니까요. 긴 영화인데 길게 안 느껴진다 이런 평이 많았어요. 태용쌤은 어떠셨는데요? 저는 이거를 이게 해도 괜찮나? 이전에 옛날에 여자친구 사귈 때 그 여자친구가 그러니까 구 여자친구죠. 그 친구가 나는 이 영화를 보고 어떤 감상을 할지가 궁금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같이 봤거든요. 근데 그래서 나는 어떤 감상을 얘기해야 할까라는 부담감을 가지고 봤었어요. 진짜 그랬겠다. 되게 부담되는 말이다. 네. 되게 부담된다. 어떤 감상을 얘기해야 되지? 네. 뭔가의 압박. 그러니까요. 내가 뭘 느껴야 하지? 이렇게. 근데 네. 이번에는 좀 더 마음을 비우고 봐서 네. 재밌었습니다. 그때 얘기한 감상 너무 궁금한데 기억나요? 그때 얘기한 감상은 이 영화는 비정한 사회?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에게 힘 없는 사람들이 가진 거를 아주 무참히 빼앗기는 그런 거를 되게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런 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되게 사회적으로 좀 넓게 이야기했네요. 네. 아주 좋네요. 네. 안전한 대답이다. 그래요? 네, 왜 물어보셨을까? 근데 다른 평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얘기하신 게 그거잖아요. 뭐 상류층이 하류층을 무참히 막 약간 매정하게 대하는? 망가뜨리는? 아니요. 약간 달라요. 어떤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종수랑 해미가 있고 그리고 벤이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남녀 관계에 있어서 종수라는 뭔가 좀 꼬질꼬질하고 능력 없고 멍한 매력 없는 남자를 어디선가 나타난 세련되고 돈 많고 능력 있고 여유롭고 위트 있는 그런 잘난 힘 있는 남자가 와서 무참히 막 보란 듯이 막 약 올리고 막 그러면서 여자친구를 빼앗아가는 그런 모습? 약간 거기서 뭔가 힘의 무력함. 예, 그 힘 있는 존재에 대한 무력함을 되게 느꼈어요. 맞아요. 엄청 많이 느끼죠. 네. 벤 진짜 짜증나죠. 네, 그러니까
일부러 저러나? 나보라고 저러나? 이렇게 막. 벤 뭐야? 태용 쌤은 뭐에 가까웠던 걸까요? 아, 진짜 연기 잘한다. 네. 이 생각 많이 했어요. 아, 그러니까요. 정말 분하다. 아니, 둘 다 너무 잘해요. 어, 아니, 셋 다 맞아요. 너무 잘해요. 맞아요. 어딘가 있을 것 같죠. 네. 그런 영화를 되게 잘 만든다고 들었어요. 이창동 감독이. 이런 주인공들이 어딘가에 진짜 있을 것 같은 캐릭터들? 아, 진짜 맞습니다. 모르지만. 아, 진짜 맞습니다. 진짜 어딘가에 있어요. 벤이 진짜 구김 하나 없고 네. 자기가 하는 얘기가 뭐 남한테 상처 주려고 하는 말도 아니고 화나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는 말인데 열받는 그런 느낌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아,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약간 그런 걸 느꼈어요. 저는 그조차도 상상이 안 되게 그조차도 아예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워서 그런 게. 아, 그러니까 아예 상대로도 안 느껴서 종수를 아예 라이벌로도 인식을 안 해서 그냥 남자애, 사람 한 명 이렇게. 그렇구나. 전 약간 다르게 느꼈는데. 어떻게 느끼셨어요? 이게 좀 남자의 시선이라 그런가? 아, 뭔가 이게 티베깅이라고 하나? 게임 다 이겨놓고 너 못하네? 되게 막 이렇게 막 약 올리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아, 그런 것도 좀 있었구나. 네, 되게 갖고 노는 걸 보여주는 느낌? 아, 아무튼 굉장히 그 불쾌함이 있었습니다. 진짜 정말 아, 재밌었어. 근데 그 벤을 보면 그렇고 또 종수도 답이 없어요. 종수 글 왜 안 써요? 종수 글 왜 안 쓰는 거예요? 소설가라고 하면서. 아, 그러니까 근데 그게 그 영화에서 되게 중요한 장치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그거 끝나고 해석 되게 많이 찾아봤거든요. 오. 종수가 글을 쓰는 사람이다. 저는 뭐 나중에 소설 쓰고 싶다고 하나요? 네. 라고 하면서 계속 말은 그렇게 하는데 글 쓰는 장면이 한 번도 안 나오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글을 2번 써요. 2번. 첫 번째는 그 아빠 탄원서 쓸 때 쓰고, 두 번째는 마지막 부분에 그냥 뭔가 이렇게 노트북에 글을 쓰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네, 근데 뭘 쓰는지는 안 나오죠. 모르고, 맞아요. 뭔가 드디어 글을 쓸 수 있게 된 것처럼 뭔가를 쓰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아, 근데 글도 안 쓰고 알바 면접 보러 가서도 그냥 이러고 있다 나가고. 맞아요. 그 멍하다라는 말이 되게 폭력적이다. 진짜 멍한 남자. 근데 그리고 입을 많이 벌리고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 약간 세모. 네, 약간 이렇게. 그리고 눈도 어딘가 풀려 있고 초점이 나가 있어요. 이렇게. 안면 묘사. 그리고 다른 캐릭터들도 그런 것 같은데 종수가 유독 질문을 하면 답을 안 해요. 아, 느꼈어요? 그래요? 뭘 물어보면 그 대답을 안 해요. 좀 다른 대답을 해요? 그걸 다른 말을 해요. 아, 저는 답답하다고 느낀 건 답을 안 하는 건 몰랐는데 말을 안 하는 건 좀 답답했어요. 말도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질투를 느끼고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걸 안 말하다가 결국에는 완전 나쁘게 마지막에 빡 이야기해버리잖아요. 혜미한테. 그거 보고 왜 말을 안 해가지고 상황을 이렇게 나쁘게 만드냐 하면서 정말 답답했습니다. 최악의 방식으로. 진짜. 그때 이제 종수는 진짜 하나 남아있던 가능성마저 벤한테 패배했다. 벤이 비닐하우스 태운다 뭐 이런 거 얘기할 때도 그랬던 것 같긴 해요. 뭔가 나는 비닐하우스를 태워요. 사람이 옆에서 그런 걸 얘기하면 그거 뭐 왜 그러는 거예요? 뭐 하면은 뭐가 좋아요? 이렇게 뭔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되게 비닐하우스를 태워요? 그냥 뭐 되물어본다든지 자기가 느끼는 감정을 아무튼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았어요.
감정 표현도 안 하고. 네. 근데 그게 저는 두 번째로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볼 때는 안 보였던 부분이 종수가 되게 불우한 친구더라고요. 그쵸? 그 생각을 그 영화 처음 볼 때는 벤이 등장하고 뭐 해미가 뭐 이랬다 저랬다 하고 미스테리한 그것 때문에 생각을 못 했는데 두 번째 보니까 아 종수가 되게 어릴 때도 뭔가 트라우마가 생길 만한 일이 좀 있었고 되게 사람이 망가질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었구나.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환경이 너무 안 좋았고 엄마가 가출하고 아빠가 막 그 옷 태워버리라 그러고 아빠도 어땠죠? 아빠가 막 폭력적이었나? 네,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 그랬나? 맞다. 네, 다혈질 막 갑자기 막 화를 내고 그렇게 한 번 화가 나면 엄청 화를 내서 그것 때문에 어머니가 도망갔다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보면 그렇게 막 아빠가 불같이 갑자기 화내는 집에 있는 꼬맹이는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이 건강하지 못하게 그렇게 이렇게 클 수 있는 거죠. 무력한 상태로 네. 아무것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없는 그런 존재로. 네. 그래서 종수가 시골 동네로 가서 아버지 집에서 잠을 자고 그리고 다음날 요리를 해서 밥을 먹는데 그때 뉴스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뉴스에서 한국이 OECD 나라 중에 청년 실업이 가장 낮고 뭐 그런 뉴스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저는 종수랑 해미를 통해서 좀 청년 세대의 무기력함 그리고 약함 이런 거를 좀 보여주고 싶어 했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 무기력함을 그 캐릭터로 만들어서. 네. 그러네요. 맞아. 취업도 안 되고 근데 뭐 하고 싶은 게 있긴 한데 그것도 잘 안 되고. 그리고 면접 보는 장면에서도 되게 좀 환경이 안 좋게 나오잖아요. 순서대로 번호 이렇게 해가지고 뭐 1, 2, 3, 4 이렇게 한 다음에 네. 야근, 특근 가능합니까? 이렇게 해서 네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거 네, 생각나. 뭐 물류센터 같은 곳에서 맞아요. 하는 면접인데 그 되게 열악한 조건 주면서 다 할 수 있습니까? 하는데 다 네, 할 수 있습니다. 막 하는데 그거 듣다가 그냥 집에 가죠. 네. 그래서 그런 장면을 넣은 의도도 뭔가 좀 청년 문제 그런 걸 넣은 건가 싶었습니다. 그렇구나. 맞아. 청년 문제. 해미는요? 해미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요, 이 모든 사태가 이런 얘기를 해도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뭔데요? 종수가 그렇게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수도 막 외롭고 현실이 힘들고 하니까 기댈 곳이 필요했는데 딱 만났죠, 해미를. 그냥 넘어갔죠. 불안하고 머리가 막 꽃받치고 그런 사람한테. 네. 어땠어요? 디드님은? 혜미 씨? 너무 주위에서 본 적 없는 캐릭터라 가지고 진짜 자유로워하고 싶어하는 사람? 자유롭진 않은데 막 자기가 그렇게 자유롭진 않은데 되게 자유로운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 같았어요. 저는 자유로운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그게 되게 허영같이 느껴졌거든요. 진짜 중요한 문제들을 뒷전으로 하고 낭만적인 이야기만 하는 속에 알맹이가 없는데 겉으로만 유난인 너무 싫어하나? 이게 겉으로만 유난히. 제 감상에는 네. 뭐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고양이 두고 아프리카 가버리고 그러니까요. 생판 뭐 모르는 남자한테
뭐 알게 된 지 얼마 안 된 사람한테 고양이 맡기고 아프리카 가버리고 춤추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돌아와서 갑자기 춤추고 네. 돌아와서 정수가 어떤 기분일지는 생각도 안 하고 네. 어떻게 그러지? 저는 그냥 저는 근데 보통 그런 구석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사람들을 가끔 현실에서 볼 때 영혼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해미 같은 사람이요? 네. 음. 자기 자체가 없다. 본인은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리고 뭔가 대단해 보인다고 생각하는 걸 사람들 앞에서 막 떠들어대지만 다 허영뿐이고 다 껍데기일 뿐이고 진짜 자기 자신은 없는 그거죠. 그 리틀 헝거. 거기서 막 영화에서 나오는 네, 해미가 리틀 헝거랑 그레이트 헝거 얘기를 하는데 리틀 헝거는 배만 고픈 사람이고 그레이트 헝거는 의미를 쫓는 사람이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런 얘기하고 있는 해미가 리틀 헝거처럼 보였어요. 제 눈에는. 맞아요. 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해미는? 해미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뭐 어떻게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뭔가 옆에서 누가 뭔가를 얘기해 준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좀 그런 정신을 좀 차리게 된다거나 할 수 있을까요, 해미도? 좋은 사람을 만났다면? 바뀔 수는 있지 않을까요? 가능은 하다고 봅니다만 근데 사라져버렸잖아요, 연기처럼. 영화에서는 맞아, 그런 좀 알맹이가 있고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했죠. 만날 기회도 없을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알맹이가 있는 그런 내실이 있는 사람이 해미랑 같이 못 있을걸요? 그러니까 좀 좋은 거 많이 보고 들어서 깨어나야 되는데 네. 안타깝네요. 그래서 영화에서 미스테리 포인트들이 몇 군데 있잖아요. 너무 많죠. 우선은 제일 저는 처음에 제가 그 영화가 너무 좋다가 마지막 장면? 살인하는 장면 있잖아요. 네. 종수가 벤을 죽이는 장면. 거기서 살짝 뭐야 이렇게 저는 어떤 매력을 느꼈냐면 되게 그냥 일반적인 얘기인데도 몰입하게 되는 거예요. 기생충이나 그런 건 좀 특수한 상황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거 없이 되게 잔잔한데 몰입하게 돼서 되게 매력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살인 딱 나와 보이니까 너무 갑자기 영화가 돼버려서 아쉽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죽인 거야? 뭐 해미는 진짜 죽은 거야? 뭐 사라진 거야? 어디 간 거야? 여기서 제일 미스테리였어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해미가 죽었냐 안 죽었냐? 그쵸, 미스테리죠. 수수께끼. 태훈 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죽었을 것 같거든요. 누가 죽였을 것 같아요, 해미를? 벤이요. 진짜?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답이 없다는 겁니다. 뭐 그쵸. 감독이 일부러 답을 못 내게 만들어놔서 답은 아무도 모르는 건데 그냥 제가 보기에는 벤이 죽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벤 서랍 안에 여자 콜렉션도 있고 하니까 여자 뭐 액세서리 콜렉션. 그러니까 정황상 너무 그런 것 같잖아요. 비닐하우스 태운다 했는데 탄 비닐하우스는 없는데 벤이 태웠다 했고 근데 그 전에 벤의 집에서 요리 이야기를 하면서 메타포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벤이 해미를 죽였다는 걸 비닐하우스를 태웠다는 걸 메타포로 사용해서 얘기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해미는 여행을 갔으면 캐리어를 가지고 갔어야 되는데 캐리어도 집에 있고 그리고 해미 시계 분홍색 시계도 벤의 컬렉션에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해미가 행방불명되고 난 이후에 해미랑
좀 비슷한 다른 여자의 역할이 또 벤 옆에 있어요. 또 다음 타겟이구나 생각하게 되는 거죠. 저도 영화 끝나고 그냥 딱 그건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 가지 해석을 찾아봤다 했잖아요. 거기서 굉장히 그럴듯한, 그리고 이 버닝의 평점, 저의 개인적인 평점을 훨씬 올려줬던 해석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우선 해미가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요. 뭐 죽었을 수도 있고 어디 도망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살했을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는데, 근데 벤은 해미를 죽인 게 아니에요. 벤은 그냥 이런 여자들한테 흥미를 느끼는 거예요. 자기랑 되게 다르고 이런 약간 어디 나사 풀린 것 같은 그런 여자들한테 흥미를 가지는 거고, 시계 뭐 잃어버리고 한 거는, 시계를 가지고 있고 그런 거는 그냥 해미가 흘리고 갔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시계가 꽤 흔한 시계래요. 나레이터 팀장 여자도 차고 있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거는 뭐 모르는 건데, 그래서 이 의견은 죽이지 않았다 의견이고, 벤이 죽인 건 아니고, 그걸 왜 알 수 있냐면 마지막에 종수가 이렇게 노트북으로 뭐 쓰는 장면 나온다 했잖아요. 소설. 그때 쓰고 이제 전 그때 영화가 끝난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줌 아웃이 되면서 아, 영화가 이렇게 끝나는구나 했는데, 바로 그 다음 장면이 막 벤이 렌즈 끼고 뭐 이런 장면 나오는 거 아세요? 네. 그러니까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는 계속 종수의 시점이었는데 그때부터 벤의 시점이 나와요. 벤이 막 렌즈를 끼고 뭐 화장 도구 같은 걸로 여자 뭐 화장해주고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게 종수가 이렇게 소설 쓰면서 상상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종수가 쓴 소설 내용인 거죠. 그래서 벤은 뭐 이런 사람이고, 그 다음에 바로 죽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까지가 이제 종수가 뭔가 하는 생각이다 라는 해석이 있었어요. 디디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 남의 해석에 그렇게 이거였구나. 근데 네. 여기서 저의 해석 그러면 하나 더. 비닐하우스 태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뭔가를 태웠다는 건데 비닐은 안 탔고 그게 해미가 아니라면 뭐냐? 그거는 종수인 거예요. 그 비닐하우스는. 어떻게 종수를 태웠어요? 그러면? 완전히 타버렸잖아요. 완전히 사람 한 명을 막 정신 나가게 해가지고 여자도 잃어버리고 그동안 엄청 마음도 태우고 막 비닐하우스 찾으러 막 돌아다니고 엄청 열등감 느끼고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싶을 만큼 분노하게 만들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가장 그 애탔던 사람은 종수가 아니었을까요? 그 영화 내내 해미보다는? 당연하죠. 근데 제 생각에는 벤은 해미 같은 여자들한테 그냥 흥미를 느낀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요? 이 사람에 대한 흥미보다 이 사람을 어떻게, 이전 얘기로 표현하자면 요리하고, 그래서 자기가 그걸 먹어치우고 제물로 삼고 그 과정에 재미를 느낀다고 생각하거든요. 왜요? 왜냐면 이거 좀 사실 약간 저는 웃긴 장면이었는데, 벤이 친구들을 초대해서 막 여럿이서 모여 앉아서 노는데 거기서 해미가 자기 여행이 어땠는지 막 그 부시맨들이 어떻게 춤을 추는지 그런 걸 되게 막 신나서 얘기를 하게 시켜요. 그러면 그 벤의 엘리트 친구들은 그냥 막 팔짱 끼고 막 약간 얘 재밌네요, 얘 웃기네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막 구경하듯 보는데, 그때 벤이 하품을 삼킵니다. 네. 하품을 이렇게 하다가 종수랑 마주쳐서 그러니까 이렇게 막 머쓱하게 그냥. 머쓱하게 웃어요. 그러니까 이 흥미를 느낀다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야기를 막 하는데
벤은 그게 지루한 거예요. 하품이 나올 만큼.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흥미로운 게 아니라 그냥 이 자기가 보기에 이 벌레 같은 하찮은 인간을 자기가 맘대로 막 장난감 가지고 놀듯 놀고 끝내버리는 거를 재밌어 한다고 느끼거든요. 그러면서 2달에 한 번이 적당하다 하잖아요. 그렇게 해미가 없어지고 나서 새로운 여자가 생겼고, 근데 그렇게 치면 새로운 여자를 만났을 때 또 그 여자와 관련된 또 종수 같은 남자가 있어야 하는데 그건 모르는 거죠. 여자만 나와서. 근데 벤의 생활이 그런 연애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여자는 그냥 우리가 계속 여자만 집중해서 봐서 그렇지 뭐 어디 다른 활동하는 데서 또 그런 뭔가 태우는 행동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저는 벤이 처음부터 끝까지 막 진짜 악해서 저 사람을 막 갖고 놀고 이런 사람처럼은 안 보였거든요. 그냥 너무 심심하고 그냥 너무 여유 있고 그래서 이것도 친구들아 얘 봐 웃기지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걔 갖다 놓으면 그냥 재밌고 특이한 애 한 명 있으니까 재밌고 이런 사람으로 계속 보였어요. 그래서 그랬구나. 죽일 것 같진 않은데 하는 의심이 계속 있었어요. 벤이 아무리 그래도 죽이려고 그러진 않지 않았을까? 하긴 그러니까 진짜 죽였는지는 수수께끼 그 자체죠. 네. 근데 벤이 그 과정을 즐겼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저 여자애를 바보로 만드는. 근데 그 여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종수까지 세트로. 그런가? 악한 사람인가? 진짜 사이코패스인가? 사이코패스 같던데요, 저는. 너무 관객들이 계속 저 사람이 죽인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보통은 그 영화를 보는 사람이 막 엄청 부자들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 여유 있고 그러니까 대부분 종수에 이렇게 감정이입을 해서 보게 되는데 되게 밉게 그렇게 계속 그 이야기를 쌓은 것 같아요. 살인을 해도 그럴 수 있겠다 싶게. 네. 벤 집에 있던 고양이는 해미의 고양이인 것 같아요. 그것조차 수수께끼죠. 보이라 이거. 보이라 이렇게. 네, 그것조차 수수께끼인데 일반적인 영화라면 그 고양이가 보이리가 맞겠죠? 네. 정황상. 근데 아무래도 이 영화는 그런 걸 파괴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네, 계속 그런 미스테리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해미 집에 고양이가 있었던 건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그것도 있냐 없냐 하는데 저는 그건 있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먹이도 없어지고 네. 화장실도 치워줘야 됐었고 맞아요. 그건 있었어요. 근데 벤 고양이는 아닌 것 같아요. 보이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벤의 집에 있던 고양이는 너무 고급스럽게 생겼어요. 맞아요. 너무 고급스럽고 그리고 너무 눈에 보였어요. 해미 집 고양이는 진짜 어디 숨어 있는지도 모르게 꽁꽁 숨어 있었는데 막 그렇게 튀어나가고 할 정도였으면 종수 왔을 때도 나갔을 것 같아요. 맞죠. 해민의 고양이는 아마 창문을 열고 닫는 외출하는 고양이였을 겁니다. 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저는 해미가 이제 뭐 도망가거나 아니면 어떻게 할 때 이제 풀어주고 갔을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어딘가에 풀어놓고. 그럴 수도 있네요. 근데 그 비닐하우스 태웠다 하는 얘기 그게 취미다라고 하는 거는 진짜 좀 악해 보이긴 했네요. 그때는. 아유, 사이코패스라니까요. 그럼 영화가 갑자기 너무 스릴러가 돼서 아쉬워져요. 저는. 그냥 사이코패스의 이야기가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어쩌면 뻥일 수도 있죠. 허풍일 수도. 네. 비닐하우스 태워요. 그냥 허황된 말 하는 걸 수도. 재밌게 봤는데
저는 근데 왜 그렇게까지 극찬을 받을까는 잘 모르겠거든요, 사실. 음, 근데 그게 되게 나뉘는 부분 같아요. 되게 미스터리하고 맞아요. 해석의 부분이 많기 때문에 명작이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고, 음, 또 이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도 많고. 좀 임팩트는 많이 없죠, 영화가. 뭔가, 예, 뭐 미술이 뛰어나게 좋다거나, 뭐 OST가 엄청 기억에 남는다거나, 그렇죠. 어떤 장면이 진짜 막 충격적이라거나 그런 거가 없어가지고, 네. 저는 좀, 그래서 너무 영화, 막 그런 느낌이 아니라서 저는 되게 재밌게 봤어요. 최근 본 영화 중에 아주 재밌었습니다. 좋습니다. 생각해봐도 짜증나네. 벤 씨. 근데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벤이 짜증나는데 생각해보면 종수도 이해가 안 돼요, 사실. 햄이 떠나기 전에 한 번 만났잖아요. 그건 모르는 것 아, 같아요. 두 번인가? 그런가? 예, 뭐 얼마나 시간이 흘렀고 이런 건 잘 안 나와서. 아닐걸요? 그래요? 근데 혼자 그냥 사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저는 뭐 그러고 몇 번 더 만났겠지 했어요. 처음 만나서, 네, 그러니까 마주쳐서 네. 시계 주고 담배 피면서 오늘 술 한잔 하자 해서 술 마시고 나 아프리카 갈 거야. 음. 내일 고양이 챙겨주러 와. 진짜? 그거 아니에요? 내일이었나? 그럴걸요? 내일 와 해서 내일 만난 거 아니에요? 그날 만나서 뭐 알려주잖아요, 방에서. 네. 그게 내일이고, 뭐 언제 갈 거야 하는 얘기 한 그래도 일주일 정도 있지 않았을까요? 아닌가? 전 그래도 뭐 조금은 만났을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네. 길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데. 그쵸. 네, 근데 막 사랑에 빠져가지고. 맞아요. 정신을 못 차리고. 근데 그거 왜 자꾸 가는 거야? 벤이랑 만나는 자리에. 그러니까요. 햄이 왜 못 끊어내냐고. 그러니까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햄이 안타까운 햄이 청춘입니다. 또 이해 안 되고 진짜. 근데 진짜 그런 여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남자들도 있고. 맞아. 진짜 근처에 있으면 속이 터지는 사람들. 맞아. 그 영화 특히나 남자분들이 보면 좀 분노를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약간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또 막 거기서 막 혜미한테 뭐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속이 좁은 남자가 돼요. 햄이 왜 저래? 쫌생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써 쿨한 척 해야 돼요. 사회적 비판을 담은 영화 같다. 근데 사실 저는 첫 번째 봤을 때는 그렇게 화가 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제가 요새는 좀 덜한데 예전에 스티븐 연 닮았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거든요. 네. 오. 그러니까 제가 처음 스티븐 연이라는 배우를 네. 안 게 네. 그 형 스티븐 연 닮았어요. 이렇게 해서 처음 알았어요. 그 배우를. 듣고 보니. 네, 그 이후로 막 모르는 사람들이 처음 알 때 뭐 스티븐 연 닮았어요.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누가 그 연상엽 닮았어요. 이렇게 하길래 연상엽이 누구예요? 이렇게 했는데 스티븐 연의 한국 이름이더라고요. 지금 옆에 띄워놓고 같이 보고 있거든요. 지금은 좀 안 닮았어요. 왜요? 뭐 머리 스타일이랑 뭐 좀 이런 게. 그때 완전 이렇게 까고 다닐 때 있었어요? 네네. 이렇게 딱 버닝에 나오는 벤 머리 스타일로 하고 다녔거든요. 네. 그럼 더 그렇겠다. 네. 그리고 그때 있다. 그 이마도 약간 좀 더 좁았고. 맞네. 수염도 밀고 나오잖아요. 버닝에서는. 네. 지금 이마가 좀 넓어져서 좀
앞머리를 내려야 되는데 세월이요. 아무튼 어... 그래서 그때부터 그래서? 스티븐 연 나오는 거는 웬만하면 다 챙겨봄. 스티븐 연이 잘 돼야 나의 이미지도 네. 좋아지기 때문에 그쵸. 그렇기 때문에 나는 스티븐 연이다 생각하니까 버닝을 볼 때도 어이없네. 스티븐 연에 이입하셔서 보셨어요? 네 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딱 난 이입해서 벤편. 네, 난 벤편 난 능력 있는 남자 진짜 어이없다. 뭐지? 그래서 뭐 그래 뭐 능력 있고 뭐 다정해야 여자들이 좋아하지 이렇게 막 하면서 웃기다. 그때 여자친구분도 계셨고 하니까 그렇게 화 안 났구나. 그렇게 안 났죠. 어. 그리고 또 그 당시 여자친구의 사랑을 무럭무럭 받았던 때기 때문에 여유롭게 봤구나. 그쵸. 벤처럼 마치. 그쵸 뭐 위기감 뭐 이런 거 없고 그냥 뭐 그렇게 잘해야 사랑을 받지 이렇게. 지금은 화가 많이 나나요? 지금은 그러게요. 좀 연애를 안 한 지 너무 오래돼서 그런지 네. 좀 울컥하는 그 화가 치미는 게 있더라고요. 벤이셨구나. 그렇습니다. 스티븐 정이셨군. 새로운 사실 알아갑니다. 네, 이마가 넓어져가지고 네. 머리를- 그 정도예요? 머리를 못 가서 그런 거 어때요? 반간, 반간모. 그래도 차이가 많이 나요. 진짜요? 예. 그렇게 되는구나. 네, 그래서 이제 머리 내리고 다니는데 뭐 어때요? 넓으면. 그래요. 뭐 어때요? 그리고 메타가 좀 바뀌었어요. 그렇게 한참 스티븐 정이었는데 네. 반도가 나오고 나서 네. 그 구교환 닮았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구교환 나오는 걸 다 챙겨보고 약간 웃을 때 네. 있다. 그 뭔가 이목구비가 닮았다고 해서 되게 웃기다. 왜 챙겨보는 거예요? 그냥 잘 되길 바라며? 네, 잘 돼야죠. 그럴수록 저도 사람들이 저를 보는 이미지가 좋아지기 때문에 네. 스티븐 연 플러스 구교환. 그렇습니다. 재밌네요. 아무튼 또 그런 그때 당시엔 그런 감독도 생각하지 못한 그런 희한한 요소가 감상에 영향을 미쳤다. 맞아. 영화가 어떤 시기에 보느냐에 따라서도 감상도 다르고 다시 보면 다른 영화들도 있고 하니까. 맞아요. 그러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주위에 종수나 햄이나 벤 같은 사람이 보이면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려고요. 뭐라고 해주고 싶었어요? 종수는 너 입 좀 닫아 이렇게. 그냥 해 하고 있는 거요? 네. 그렇게 그게 하고. 제일 거슬렸군요. 네. 나는 말을 해야 안다. 사람은 조금씩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보자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네요. 맞습니다. 혜미는요? 혜미는요 그냥 계속 말을 안 하고 그냥 안 마주치고 싶어요. 혜미 어떡하냐 정말. 어떡해요. 네. 혜미는 몰라요. 사라졌으니까. 네, 연기처럼 사라졌고 또 벤한테는 너 이 새끼 그러고 살지 마라고 해주고 싶습니다. 아주 시원하게. 네. 좋아요. 지금 시간 관계상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네. 네, 그러면 다음 영화는 뭐 할까요? 구독자님들이 사실 추천해주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몇 가지 영화 추천이 있었는데 최민식, 이병헌 주연의 악마를 보았다가 있는데요. 사실 이건 너무 잔인한 영화라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너무 잔인해요. 보셨어요? 봤죠? 오케이.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안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재밌게 보셨나 보다 그래도. 이 구독자님께서 재밌게 보셨나 봐요. 네. 그리고 그 다음은 벌새,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택시 운전사가 있습니다. 근데 벌새는 저도 안 본 영화라서
잘 모르겠는데 실제 있었던 한국의 재난 사고를 다룬 영화 같아요. 그렇구나. 뭔가 좀 마음이 아픈 영화일 것 같습니다. 음, 얘기할 게 있겠네요. 뭐부터 할까요? 어, 놈놈놈 안 봤는데. 놈놈놈은 사실 생각 없이 보기 좋은 영화예요. 그쵸, 코미디죠, 이거 그냥. 코믹 액션 영화? 그래서 버닝 같은 그 의미적인 이야기를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 액션씬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런 거만 있겠구나. 네. 뭐가 좋을까요? 그리고 뭐 벌새, 택시 운전사. 택시 운전사는 광주 5.18 민주화 운동 때인가? 그때를 다룬 이야기인데 이 얘기를 하면 배경 설명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쵸. 그리고 그 사실 우리나라 그 한국인들의 되게 아픈 역사라 굉장히 무거운 주제라서 되게 준비를 많이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사실 그쵸. 진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좀 부담이. 근데 이거 진짜 좋은 말하기. 영화거든요. 그리고 그 한강 작가님이 쓰신 소년이 온다? 그것도 이 택시 운전사랑 아마 같은 사건을 배경으로 한 걸 거예요. 그래서 이 필립 킴님께 택시 운전사를 재밌게 보셨으면 한강 작가님의 소년이 온다 책도 추천합니다. 네, 저도 뭐 극장에서 봤었던 것 같아요, 이 영화. 아무튼 그래서 그 이번에 추천받은 영화는 좀 패스하기로 하고 새로 우리가 고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도 추천 안 해주겠다 이제. 아니에요. 예, 그래도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언급을 다 할 수 있으니까. 그쵸.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네. 아니면 그 필립 킴님께서 추천해준 벌새 해볼까 싶은데 이걸 우리가 아직 안 봐서. 그니까요. 근데 이 영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성장 영화라고 하는데 보통 이런 영화들이 좋습니다. 한번 볼까요? 성장 영화? 네. 그러면 우리가 아직 이 벌새를 안 봤으니까 6월달 다음 에피소드는 우리가 골라서 하고 그리고 벌새도 가능하면 보고 이게 마음에 들면 그 다음 걸로 벌새를 하는 게 어때요? 좋아요. 그러면 영화 정해서 또 댓글로 남겨놓죠. 저희.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 에피소드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번 시간도 버닝 스포 감상회 도와주신 디디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매달 영화 이렇게 챙겨볼 수 있어서 좋아요. 시간 내기 어려웠는데 아주 좋은 핑계처럼 잘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다 한국 영화들이니까 구독자 여러분도 이참에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버닝을 보면서 느꼈던 다양한 감상들을 또 댓글에 남겨주시면 우리가 다 감사히 재밌게 보겠습니다. 사실 짧게 하고 갈게요. 원래 이번에 스포 감상회를 하려고 했던 영화 후보 중에 댓글 부대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게 댓글을 소재로 한 영화인데 그 얘기하면서 댓글 얘기도 하려고 했거든요. 제가 댓글에 이 엄지척 따봉을 누르거나 그 스티커 하트를 누르거나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뭔데요? 일단요, 댓글이 좋은 댓글이면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재밌어요, 태용쌤 잘생겼어요, 뭐 멋있어요, 좋아요 이런 댓글이면 엄지척만 합니다. 네. 근데 거기를 좀 더 넘어서 우리가 영상에서 한 이야기에 대한 댓글. 저는 이 영화 이 부분이 재밌었는데 태용쌤이랑 디디님도 그 부분이 재밌었군요. 이런 거나 아니면 24분 몇 초 딱 해놓고 이 부분에 저도 이렇게 느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영상에 관련된 댓글. 그러면 이 하트까지 누릅니다. 굉장히 기준이 확실히 있으시군요. 네, 제가 몇 달째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눈치를 잘 못 채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구나. 저 웬만하면 좋아요와 하트를 다 누릅니다. 그게 저도 사실 다 그랬는데 네. 그게 댓글 20개 중에
그 하트를 다 누르다가 이상한 댓글이 하나 있어서 아. 거기만 하트를 안 누르니까 네. 사실상 그 사람한테 싫어요를 누른 거랑 똑같은 효과가 아하.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 기준이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 하트를 받기 위해 관련된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좋겠네요. 네. 그렇게 이해하셨길 바라고요.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달에 재밌는 영화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